지난번 지구의 자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지구의 자전 정리를 해보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렇게 자전축이 있으면 서해에서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서에서 동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1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시간에는 15도 도는 속도를 나타냈었어요. 자, 지구 자전에 따른 현상이 있었죠. 지구 자전에 따른 현상은 낮과 밤의 반복. 그 다음에 태양의 일주운동. 그 다음에 달의 일주운동. 일주운동이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했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은 방향마다 달랐어요. 자, 별의 일주운동을 보면 지도랑 하늘은 반대입니다. 지도는 왼쪽이 서쪽이지만 하늘은 왼쪽이 동쪽 하늘이 돼요.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에는 내려오는 방향으로 별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 별의 일주운동도 동쪽, 남쪽, 서쪽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 북쪽 하늘의 중간에는 북극성이 있어서 북극성은 가만히 있고 그 주변의 별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는 빨간색 펜이 안 보이네요. 북쪽 하늘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 하고 북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이게 이거 두 가지가 시계 반대 방향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에 따른 증거, 자전의 증거. 코리올림, 푸코 진자부터 합시다. 푸코 진자가 동에서 서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푸코 진자가 움직이는데 땅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푸코 진자가 상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향력. 얘도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보낸다고 하면 오른쪽인 이쪽 방향으로 돌 거예요.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즉 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체가 장거리로 이동할 때 그 물체에
지구 자전 때문에 받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서편 궤도 현상. 서편 궤도 현상.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으면 인공위성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서에서 돌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인공위성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듯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은 자전 방향하고 북반구에서 별의 일주 운동만 시계 반대고 나머지는 다 시계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지구의 공전을 보면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요. 실제 움직이는 거는 서에서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에 해당하겠죠. 공전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커다랗게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360도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그러면 나누면 하루에 대략 1도 돌아가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공전 속도는 하루에 1도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공전에 따른 현상. 자, 현상을 보면은 태양의 연주 운동이 있고요. 별의 연주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변화가 있어요. 자, 내용을 한 번씩 봅시다. 자,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계절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옵니다. 자,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오니까 남반구에 햇빛이 많이 도달하네요. 그러면 남반구가, 지구의 남반구가 여름이 되겠죠. 빛이 많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반구는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겨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자,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이렇게 갑니다. 자, 요번에는 북반구에 빛이 많이 도달했네요. 북반구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북반구가 여름이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가 여름입니다. 여름을 하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름 다음에 오는 게 가을. 그래서 추분이 가을이 되겠고요. 겨울 동지라고 했고, 그 다음 춘분이 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받는 태양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자전축은 수직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전 궤도면으로부터는 66.5도 기울어져 있겠죠. 자, 여기 공전 궤도면입니다. 공전 궤도면에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수직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다 했어요. 그러면 공전 궤도면으로부터는 66.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말할 수 있겠죠. 자전축이 어디로 기준으로 해서 공전 궤도 면으로부터 몇 도? 66.5도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 자, 나머지 두 개는 뒷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가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돼 있고 첫 번째 별의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연주 운동은 1년을 주기로 운동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별자리가 지는 시간은 약 매일 44분씩 빨라져서 한 달 후에는 지는 시간이 2시간 빨라집니다. 자,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온다 돼 있고 그 다음에 4분에 해당하는 별자리의 위치가 전체 360도를 24등분하면 1시간에 15도 돌아가죠. 1시간에 15도인데 그거를 60분으로 나누면 1시간에 60분 동안 15도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도가 되겠죠. 15로 나누면 4분의 1도씩 동에서 서로 옮겨가는데 자, 지금 계산한 거 365일 동안 360도 도니까 하루에 1도 돌아간다 했고 이거는 자전으로 따지면은 4분의 1도씩 돌아갑니다. 자, 요건 자전이네. 얘는 공전이죠. 얘는 하루의 1도는 공전 때문이고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니까 1도 돌아가는 데는 4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전 속도랑 자전 속도랑 둘 다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도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서 1년 후에는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4분의 1도씩 동해에서 서쪽으로 옮겨간다 이건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매일 같은 시간 측정을 한 겁니다. 자, 태양이 진 후 18시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야 되니까 18시 또는 저녁 6시 서쪽 지평선을 봤네요. 그럼 이건 서쪽 하늘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별자리를 매일 같은 시간 관측을 해보면 별자리의 위치가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여기가 동쪽이라 했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지도랑 하늘은 반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천칭자리가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나타나는 거고 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상을 좀 해봅시다. 천칭자리를 다 겹칩시다. 천칭자리를 다 겹쳐놓고 태양의 위치를 보면 지금 처음에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 1번 한 화면에 다 들어오죠. 자, 1번 태양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태양은 조금 거리가 가깝죠. 아까보다. 그죠? 그러면 2번은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더 가까워졌죠. 태양이 이쯤에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의 위치는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태양의 연주운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죠. 즉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천칭자리를 겹쳐놓고 이렇게 태양을 이동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보다시피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쭉 보면 시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오면은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 거 볼 수 있죠.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넘어서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주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주운동이라는 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 갑니다. 그렇게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씩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태양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똑같습니다. 1도씩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이 1년에 걸쳐서 이동하는 별자리 사이의 이동을 황도라고 하며 이 황도를 12궁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연주운동입니다. 자, 문장이 길죠. 1도씩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관측된다. 이게 연주운동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바로 황도입니다. 그 다음 달이 지나가는 길이 백도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런 게 한번 나올 거예요.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12개를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간다라고 정한 거죠. 그게 황도 12궁입니다. 천구상에서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밑에 이런 거를 물어요. 자,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어느 별자리 앞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면 태양이 개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는 개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 지구를 반쯤 잘라서 이쪽은 태양 쪽이니까 낮이죠. 이쪽은 반대편은 밤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낮이라서 별이 안 보일 거고 그러면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염소자리가 돼요. 밤에 염소자리. 어디죠? 염소자리. 그 다음에 B로 옵니다. 자, B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 쪽은 낮이죠. 그래서 태양이 있는 위치는 처녀자리이고요. 그거의 반대쪽이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 물고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을 아까 요점 정리 12페이지에 하던 요점 정리 적어보겠습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라고 했고 시계 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연주운동, 천칭자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었죠. 시계 방향이에요. 자, 우리는 공전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을 중점으로 외웁니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태양의 연주운동,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시계 반대 방향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공전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 증거는 딱 한 가지. 연주 시차를 다룹니다. 별의 연주 시차가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광행차, 우리 교과서에 네이처 교재 광행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별의 선 스펙트럼 변화입니다. 별의 스펙트럼 변화. 자, 근데 연주 시차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연주 시차를 보겠습니다. 연주 시차는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연주 시차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동에서 서로 갑니다. 시계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요점 정리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문제 푸실 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연주 시차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입니다. 아니네요. 자,
14페이지는 계절 변화인데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공전 궤도면이 66.5도를 이루면서 자전축이 66.5도로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자, 15페이지 연주시차입니다. 페이지 15쪽에 연주시차. 자,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위치에 있을 때 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 뒤에 반바퀴 돌아서 E2 위치에 있을 때 별의 위치를 보면 이쪽에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시선이 달라졌죠. 이 시각의 차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라고 하고 이거의 2분의 1이 연주시차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이 연주시차.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돌죠. 자, 잘 안 보일 건데 얘는 자, 선생님 따로 그릴게요. 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죠. 지구 1, 6개월 뒤에 지구 2 이렇게 공전을 할 거고 여기에서 별을 볼 거예요. 그러면 1번 위치에 있을 때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거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별의 연주시차는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확실한 증거냐면 태양이 왜 확실한 증거냐면 왜 확실한 증거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시차가 생기질 않아요. 지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주시차가 공전 증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자세한 설명. 자, 네이처 스토리 보면 광행차라고 나오죠. 자, 비가 내리는 날, 자, 비 오는 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가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우산을 이렇게 쓰죠. 우산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비도 여전히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우산을 이렇게 쓰죠. 아이고.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더 빨리 뛰어간다면 우산을 더 앞으로 숙일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비가 앞쪽에서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빛도 원래는 이렇게 수직하게 오는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 별빛의 각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별빛의 방향이 실제보다 이렇게 기울어져서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걸을 때보다 뛸 때 우산을 더 앞으로 숙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각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별빛의 각도가 생기는 광행차가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빛의 연주 변화, 스펙트럼의 연주 변화. 자, 우리 빛의 파장이라는 거 가시광선만 얘기합시다.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점점 작아지면서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되면서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 돼요. 자, 파란색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파장이 긴 게 붉은색, 파장이 짧은 게 파란색. 자, 요거를 스프링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공전을 하면 A 위치에 있을 때 별이랑 서로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쭉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파장이 쭉 늘어나니까 적색편이
원래 별보다 색깔이 붉게 보이는 적색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파장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반바퀴 돌아서 6개월 뒤에 여기 왔을 때, B 위치에 있을 때는 별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 별하고 서로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파장이 짧아진 겁니다. 파장이 짧아지면서 얘가 원래 별빛보다 파란색 빛으로 조금 변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게 청색 편이에요. 이게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빨간색으로 살짝 변했다가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별빛 스펙트럼의 연주 변화가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공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이에요. 달의 크기와 모양. 우리 앞에서 지구 할 때도 지구의 크기부터 봤었죠. 자, 이번에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만큼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의 크기를 스몰 d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스몰 d, 그 다음에 눈하고 종이까지 거리를 스몰 l.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관측자에서 달까지 거리, 라지 l인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입니다. 문제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달의 크기인 이 라지 d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이하고 이루는 요 삼각형하고 달하고 이루는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죠. 따라서 비례식을 종이 구멍의 크기를 달이랑 맞춰서 볼 거기 때문에 스몰 d랑 라지 d는 요까지 거리, 종이까지 거리 대 달까지 거리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 구멍에 달을 맞춰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D는 이라고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두면 외항 곱하기 외항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스몰 l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요 식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달의 크기 두 번째 방법.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그러면 지구의 크기를 각도로 측정할 수 있을 거고 이 각도가 0.5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호의 원리,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호의 길이가 길어진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즉 0.5도일 때 요 길이가 호인데 지금 보니까 달에 지른 것 같죠? 달에 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0도가 되면은 이거는 달의 공전이 되는 겁니다. 달의 공전 2파이 달까지 거리를 아까 라지 L이라고 두기로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달의 지름을 구하는 게 목표. 그래서 D는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하면 분의 36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한 값이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문제. 지구의 자전 방향과 속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하루에 15도 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북쪽 하늘입니다. 왜? 북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A에서 B로 가야 됩니다. A에서 B로 가고 3시간 동안 관측했기 때문에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 돕니다. 그러면 3시간 관측하면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시간이니까 이거는 일주 운동이에요. 즉, 자전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북반구 중위도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가로지른다 했어요.
자, 요거는 동쪽 하늘이고요. 내려오는 건 서쪽 하늘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북쪽 하늘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남반구입니다. 자, 여튼 남쪽 하늘이고, 그러니까 남반구란 얘기는 저쪽 호주 쪽 얘기합니다. 호주에서 봤을 때는 별의 일주 운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 8번.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자,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연주 운동이에요. 자, 연주 운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태양의 연주 운동. 태양의 연주 운동이 반시계 방향이라 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 얘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별은 약 1도에서 1도씩 동해서 서로 가는 거 맞아요. 별의 연주 운동은 시계 방향이에요. 얘 빼고 태양의 연주 빼고 시계 방향.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자전이죠. 매일이니까. 자전에 의한 거고, 태양은 1년을 주기로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연주 운동입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계절별로 같은 시간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 별자리가 달라진다. 계절별. 계절에 따라서 아까 봤죠? 이쪽이 동지, 이쪽이 하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여름, 봄. 자, 이렇게 해서 돌았죠.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요. 여기 다 별자리가 다르죠. 이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다 다른 쪽의 우주를 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아까 봤던 그림이죠. 자, 별자리가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별자리는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1도씩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각도를 측정하면 15도가 갔을 거예요. 15도, 15도. 1년 후 처음 위치로 올 거고요. 공전 때문이고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별자리 운동은 동에 서서,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 서서 맞아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별자리를 겹칩니다. 별자리를 겹치면 태양이 점점 가까이 올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별자리까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10번. 자, 6시간이니까 하루가 안 지났죠. 이거는 자전에 대한 얘기고요. 자전이기 때문에 6시간 후면 1시간에 15도 돌아가니까 90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90도 돌리세요. 자, 처녀 자리가 여기 있을 거고요. 쌍둥이 자리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자리에.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궤도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여기 있을 때 태양은 사자자리 앞에 있네요. 그리고 남쪽 하늘은 여기가 낮으니까 태양 쪽이 낮으니까 반대쪽이 밤이죠. 반대쪽에 물병 자리가 있네요. 그래서 사자랑 물병, 사자랑 물병.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천체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른 것. 달의 자전 방향, 달의 공전 방향. 자, 달의 자전 공전도 서에서 동이에요. 자전 공전은 다 서에서 동이고, 자전 공전. 태양의 연주 운동, 조심하라고 했죠. 서에서 동입니다. 별의 일주 운동, 동쪽에서 뜨죠. 답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거 지금 이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자, 동전으로 달을 가린 겁니다. 동전의 크기를 스몰 d, 달의 크기를 2r.
그 다음에 동전까지 거리를 스몰 l, 달까지 거리 라지 l. 이건 가르쳐 준다 했죠. 자, 관측자가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는 동전의 크기와 동전까지 거리. 요거 두 개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동전까지 거리.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할 값.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럼 비례식 한번 세워봅시다. 동전의 크기랑 달의 크기랑 비례하고요. 그러면 동전까지 거리랑 달까지 거리랑 또 비례하겠죠. 그래서 D는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 같다라고 하면 D 곱하기 L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문제네요.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요게 2R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면은 2L분의 DL. 요게 답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서 이제 달의 모습을 마저 봅시다. 자, 달의 모습 이렇게 무늬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 봅시다. 17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달의 부분을 달의 밝은 부분을 고지 그리고 운석 구덩이들이 주로 분포해요. 여기 고지 부분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올라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석 구덩이들이 보통 높은 지대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고지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바다는 물이 있는 그 바다가 아니라 그냥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달의 바다는 현무암질로 돼 있어요. 현무암이 어둡죠. 그래서 달의 바다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이겁니다. 폭풍의 대양 등등등등 돼 있고 지금 밝은 부분을 보면 밝은 부분에 지금 운석 구덩이들이 큰 것도 있어요. 그죠? 운석 구덩이는 밝은 부분에 주로 분포한다. 즉 고지에 운석 구덩이가 많고 그 다음에 바다가 운석 구덩이가 적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기 때문에 달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보내야 돼요. 인공위성을 달 뒷면에 봤더니 앞면보다 뒷면이 운석 구덩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지구하고 달이 있으면 달의 뒷면에는 달의 인력도 있지만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의 인력도 있죠.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은 겁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거 봅시다. 여기 운석이 있다고 합시다. 달이 끌어당기는 힘하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에 지구의 중력이 더 세요. 그러니까 보통 지구로 다 떨어지고 달 쪽으로는 잘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 쪽에는 운석 구덩이가 작고 달의 뒷면에 운석 구덩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달에는 물이 없어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달의 바다에는 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아폴로 여행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요번에 달의 운동입니다. 자, 달의 운동. 달의 공전부터 나와 있네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죠. 그게 달의 공전입니다. 달은 27.3일 뒤에서 할 겁니다. 지구 둘레를 한 바퀴씩 공전하고 하루에 13도 돕니다. 공전 속도예요. 하루에 13도.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시계 반대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달의 특징은 달이 뜨는 시간이 매일 50분씩 늦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달이 자,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한 동안, 그럼 하루가 지났어요. 1일 후 지구는 1도 돌아갔겠죠. 지구는 1도 공전 했을 거고요. 달은 아까 하루에 13도 돈다 했습니다. 달이 13도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바퀴 왔을 때 얘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왔고, 자, 지구가 자전이죠. 하루니까.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 달이 여기 있다가 달이 13도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달을 여기서 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야지 여기서 달이 보이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13도만큼 더 가야 됩니다. 즉 정확하게는 12도를 더 돌아야겠죠. 지구도 1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50분인 겁니다. 그래서 더 돌아야 되니까 달은 50분씩 늦게 관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선생님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을 볼 필요는 없고 선생님 필기하는 것만 쭉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태양빛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지금은 달을 보고 있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남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서 있을 때가 남중 12시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반대편이 밤 24시가 될 겁니다. 지구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죠. 그러면 여기가 아침 6시고 여기가 오후 18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뭘 보려고 했냐면, 자, 달의 모습입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겠죠. 얘는 밝은 부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 반틈이 밝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받지 않는 쪽은 어두울 거예요. 이해했죠? 빛을 받는 부분이 밝아요. 그러면 관측자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어두운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보이는 별은, 별이래. 달은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삭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세요. 삭입니다. 삭이에요.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죠. 자, 이쪽에 오고, 자, 요거는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돌아갑니다. 자, 요번에 지구에서 봤을 때, 밝은 면만 보네.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밝은 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름달로 보일 거예요. 보름달로 보이는 게 망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 더 돌아요. 돌면은 지구에서 봤을 때 왼쪽 반달이 보이겠죠. 왼쪽 반달이. 자, 이렇게 우리 손을 모아서 오른손을 상현, 왼손을 하현이라고 외워주세요. 그래서 왼쪽 모양이죠. 왼쪽 반달을 하현. 하현달.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상현이 되겠죠. 이게 우리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저 뒤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기 뜨는 음력 날짜가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에는 달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더 지나서 음력 7일에서 8일이 상현달이 뜨는 시기고요. 그 다음 음력 15일이 망이 뜨는 시간, 그 다음에 음력 22일에서 23일이 하연이 뜨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삭은 음력 날짜로 1일이고, 자, 뜨는 시간을 좀 볼게요. 뜨는 시간. 자, 여기가 태양이 12시라고 했죠. 그러면 태양이랑 달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 말은 태양이랑 달이랑 똑같은 시간에 떠서 똑같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삭은 태양이랑 똑같이 6시에 떠서 지금 12시에 남쪽 하늘 중간에 왔겠죠.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지금 남중한 겁니다. 12시에 남중해서 18시에 서쪽 하늘에서 질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반대편 갑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요거랑 반대 시간이 돼요. 태양이 질 때가 18시였죠. 그때 달이 뜹니다. 18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서 그 다음 24시에 남중해서 그 다음에 6시 지나서 6시에 서쪽 하늘에 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시간이 더 흐르죠. 자, 이제 하연 봅시다. 18시에서 더 돌아가면은 이때는 24시가 되겠죠. 24시에, 그러니까 자정의 동쪽에서 떠서 6시에 남중을 해서 12시에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에 동쪽에서 뜨는 시간이 12시,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이 18시, 서쪽 하늘이 24시 이렇게 돼요. 다시 삭은 태양이랑 똑같이 뜨고 똑같이 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서 18시까지 떠 있는 거고, 반대편은 태양이랑 반대. 태양이 질 때 달이 뜨니까 18시에 떠서 태양이 뜨기 전에 달이 지는 거죠. 6시. 그래서 6하고 18의 사이는 24죠. 24, 60이 되고, 그 다음 6시에서 18시 사이는 12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표로 정리를 하면 음력 1일에 동쪽, 남쪽, 서쪽에서 뜨는 시간을 봤더니 삭은 6시에 떠서 남중 시간 12시, 서쪽 하늘 18시입니다. 삭 다음에 상현이죠. 상현은 7에서 8일, 12, 18,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름달을 망이라고 했습니다. 망은 15일, 18, 24,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연 22일에서 23일 음력, 그 다음에 뜨는 시간 24, 6, 1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삭으로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달의 모양도 한번 그려봅시다. 삭은 삭 안 보인다 그랬고, 상현 오른쪽, 망 보름달, 하연 왼쪽, 삭 다시 안 보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측 시간을 봅시다. 태양이 다 떠있는데 달이 보일까요? 안 보인다 했죠. 그래서 삭은 관측 시간 0시간. 그 다음에 12시에서 18시까지는 낮이죠. 낮이기 때문에 밤에 달이 보일 겁니다. 몇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해가 졌기 때문에 얘는 다 관측할 수 있어요. 12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6시간. 그 다음에 삭은 또 0시간. 이렇게 관측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한 번씩 초승달하고 금음달도 나와요. 초승달, 금음달. 자, 여기 보면은 초승달은 삭하고 상현 사이 오른쪽 얇은 달이에요. 그래서 날짜도 3에서 4일이고요. 뜨는 시간도 중간입니다. 9, 15, 21. 그러면 태양이 18시까지 떠 있죠. 태양이 18시까지 떠 있으니까 태양이 사라진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관측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연하고 삭 사이의 왼쪽 얇은 달. 왼쪽 얇은 달이 금음이 되고요. 금음달이 되고 얘는 25일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3, 9, 15가 중간 시간이죠. 그래서 6시까지 볼 수 있고 6시부터는 해 뜨니까 못 보죠. 그래서 3시간 관측 가능합니다. 자, 위치로 얘기를 하면 다 보였나요? 자, 못 본 학생들이 이거 잠시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오면 자, 삭 다음에 상현으로 넘어가죠. 얘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 얇은 달이 되겠죠. 오른쪽 얇은 달 초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삭 사이가 오른쪽 얇은 달이 뜨는 금음이 될 겁니다. 달의 위치 알겠죠? 태양이 있으면 삭, 초승, 상현, 망, 하연, 금음, 삭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때마침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자, 기준은 태양이 있는 쪽이 삭입니다. 왜? 태양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삭. 음력 1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삭은 태양이랑 같이 뜨고 같이 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 6시에서 떠서 12시에 남중해서 18시에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동쪽, 남쪽, 서쪽이에요. 차례대로. 달은 동쪽에서 뜨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시간만 적겠습니다. 삭 다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가 상현이에요. 6 다음에 12죠. 12, 18, 24. 동쪽, 남쪽, 서쪽이라 했습니다. 상현 다음에 망이죠. 망은 시간이 12 다음에 18, 24, 6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도 됐죠. 삭이 18시에 지니까 망은 18시에 뜨는 겁니다. 이게 반대편이라서 그래요. 우리 시간이라는 건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시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편은 반대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망 다음에는 하연. 하연은 24, 6, 1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 상현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상하 오른쪽 왼쪽 상하 됐죠? 그래서 상이 오른쪽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 C 위치에 있을 때 우린 다 적어놨습니다. C 위치에 있을 때 안 적었네요. 1일, 그 다음에 7일, 15일, 22일이 됩니다. 그래서 A 위치에 있을 때는 7, 8일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에 있을 때 달의 이름 A 상현 망, 하연, 삭입니다. 상망하, 삭 상현, 망, 하연, 삭 해서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달의 공전하는 방향과 주기. 공전은 서에서 동 13도. 하루에 13도 돕니다.
그럼 얘가 360도 돌려면 음력 한 달이 걸려요. 음력 한 달.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가렸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기는 하루에 13도 도니까 360도 돌려면 곱하기 30일 해줘야 되죠. 뭐 20 며칠 좀 걸리죠. 그래서 20 며칠에 해당하는 게 약 한 달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자, 한 달 동안 달의 모양. 사구로 시작했네. 자, 사구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초승이에요. 그 다음에 상현입니다. 자, 공통점 찾았습니까? 바로 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옷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삭, 초승, 상현. 그 다음에 얘 오른쪽 반달이죠. 그 다음에 망. 그 다음에 왼쪽 반달, 하연. 그 다음에 왼쪽 얇은 달, 금음. 이렇게 됩니다. 답이 5번. 그 다음에 9번. 자, 태양 쪽이 있으면 삭,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망. 자, 삭부터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세요. 상현, 하현. 삭은 6, 12, 18, 12, 18, 24, 18, 24, 6, 24, 6, 12.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태양이 달이 가렸죠. 그러면 태양이랑 달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삭입니다. 삭. 그래서 답은 B. 됐죠? 그 다음에 10번. 우리 식현상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문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 지난번처럼 화면에 문제 번호를 띄우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